브루는 계속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브루를 봤던 거하고 지금 브루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짜로 음성 인식 기술 가지고 자동 자막 달아주는 게 다였거든요. 여기 있죠.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자막 생성이 전부였는데, 요즘은 AI 목소리로 통해 가지고 목소리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도 되고 비디오 생성도 되고 배경음악도 생성되고, 이렇게 뭐 자동으로 AI로 생성도 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대본도 만들어줘요. 대본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텍스트 넣으시게 되면 비디오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쇼츠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운을 받아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이 되게 되면 클릭하셔 가지고 설치해 보십시오. 실행 눌러 주시면 되고 기다리시면 돼요. 네, 이용약관 나오면 동의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정을 로그인 하셔가지고, 계정에 로그인 하셔서, 로그인 하실 때는 구글 계정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구글 계정 사용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어차피 로그인 해야 돼요. 자, 밑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번 달 사용량이라고 해서 달달이 리셋이 됩니다. 얘들은 무료 버전일 경우에 달달이 리셋이 되는데, 지금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분석 시간은 120분. 지금 여러분 다운받았던 그 파일이 4분짜리거든요. 뭐 사용하시게 되면 4분이 제외되는 거죠. 그 다음에 AI 목소리는 10만자까지, 글자 수로 따져가지고 10만자까지 AI 목소리를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본을 만들었다 하시게 되면 그 대본을 가지고 AI 목소리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영상에다가 나레이션을 입히는 거죠. 이 AI 목소리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뭐 대학 방송국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국의 리포터나 아나운서한테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해서 가격을 매겼어요. 그래서 읽어주는데 얼마, 이렇게 돈을 주고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일거리가 사라졌겠죠. 대부분 다 AI 목소리로 다 쓰니까. 그래서 여기는 1만자까지 허용이 되고, 번역도 있습니다. 번역 부분은 3만자까지 번역을 해줍니다. 이건 무슨 번역이냐 하면, 여기 음성 분석을 통해서 자막을 달리겠죠. 자막을 달게 되면 그 자막 달았는 것을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변경해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3만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료로. 그 다음에 AI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들 때 크레딧이라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100크레딧인데 보통 이제 이미지 하나 만들 때 1크레딧 사용되나?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음성 분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분석 기능을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브루에 대한 또 기능도 살펴보고요. 자, 음성 분석 기능을 쓰시려고 한다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파일에 가셔가지고 요 메뉴에 파일 메뉴 가셔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에는 보시면은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 지금 우리가 비디오 하나 가지고 있죠. 다운받으셨던 거. 그 비디오를 가져다가 밑에 음성 분석을 통해서 자동 캡션 달아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가지고 비디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로 넣게 되면 비디오를 만드실 수 있고, AI로 쇼폼 만들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진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뽑아줍니다. 템플릿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AI 목소리 사용하기, 슬라이드로 비디오 만들기, 이미지로 비디오 만들기, 녹화 녹음하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오디오 만들기 선택하시고,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으셨던 거 파일 선택하셔서 넣어주시고요. 기다리시면 돼요. 이거는 음성 분석 하겠다고 체크되어 있고, 언어는 한국어고요. 엔진은 자동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사용하는 분석 시간 4분 나와졌죠? 4분의 음성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본이 있는 영상 같은 경우는, 노래 가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이제 부르니까, 그런 대본이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대본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지만, 지금 강의처럼 대본이 없이 만들어졌다 하시게 되면 밑에다가 자막 붙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매번마다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말했던 것을 자막을 붙이려고 한다면 들어가면서 받아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받아쓰기를 AI가 대신해 준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사람의 목소리다 보니까 인식률이 떨어지면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밑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자막이 적혀 있는데, 이 자막에 오타를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왼쪽은 미리 보기고요. 왼쪽 창은 미리 보기, 이 창은 미리 보기고, 오른쪽 창은 트랙을 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지금 영상 파일을 다 잘라 놓은 거죠. 잘라 놨는데, 자르는 단위 보시면은 위에가 영상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자막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영상이 나올 때 밑에 자막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2번을 저는 선택했는데 2번에 대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현재 확인해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랑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 해당되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서 위쪽은 영상 편집, 아래쪽은 자막입니다. 자막 나오는 텍스트가 표시되는 자막 부분이에요. 자막 부분이라서, 자, 여기에 내가 컷 편집을 통해서 뭐 자막이 너무 길어서 컷 편집을 통해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현재 보고자 하는 이라고 한 다음에 나눠보겠다 하시면은 커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 두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재 확인해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무 짧아서 이어 붙여야 되겠다 하실 때는 커서를 영상 클립 뒤쪽에다 두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클립이 위쪽으로 옮겨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은 위쪽에 영상 편집에서 나누거나 붙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자막 길이 보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막을 길이를 보시고 바꾸시면 돼요. 자, 영상 편집하실 때 여기 보시면 물결무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말줄임표 땡땡땡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자, 여기 물결무늬 있는 부분은 의미상 자막에 있는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지금 딱 들어보시면은 자,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편집 안 하고 지금 올려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편집하고자 한다면 지우면 됩니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뒤에 부분도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시고 한번 들어보신다면, 자,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라 같은 자, 이렇게 되게 빠르게 넘어갔죠?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중간에 하는 소리랑 말이 없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졌습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물음표랑 말줄임표가 있는데, 물음표는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음성 분석이 안 되는 거죠. 한번 클릭해서 들어보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현재 확인해 보고 그냥 틱거리는 소리인데, 틱거리는 소리는 음성 분석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필요 없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돼요. 전체를 필요 없다 그러면 번호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1번 트랙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시는 부분은 각 트랙에서 위쪽 부분이 영상 편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말 줄임표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신다면 기능을 가지는 건데 선택 메뉴에 있는 색상 범위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 제 거는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색상하고 물음표, 말줄임표, 물음표, 알 수 없는 말이 많대요. 도대체 뭔지 한번 보면, 색상 범위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선택 범위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말 의미 없는 부분을 빼고 싶다 하시면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X표 눌러서 삭제, X표 눌러서 삭제, 여기도 X표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바로 이어져서 나올 겁니다. 색상 범위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상 편집에서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없는 구간을 삭제하시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삭제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줄임표 부분이나 뭐 의미 없는 부분을 삭제해 버리신다면 이거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말 정말 잘하거든요. 쉬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쉬지도 않고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말줄임표 다 뺐습니다. 4번에서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색상 범위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선택 범위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어요. 자, 전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색상 범위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내가 스포이드 도구로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색상을 화면에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 클릭했던 지점이 하얗게 변하는데 흰색으로 변한 부분이 선택되는 부분이고요. 검정색 부분이 선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흰색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됐었고요. 흰색 부분이 선택이 됐었고 그 다음에 선택 범위를 더 늘리겠다 하시면은 샘플에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더 추가하고 싶은 색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컷 잘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컷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지워 보시죠. 말줄임표 무음 구간을 한번 지워 보세요. 물음표 구간도 지우시고 달변가가 돼요. 이렇게 하면. 많네요.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컷 편집을 하셨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띄어쓰기라든지 또는 문장 부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래쪽 자막 영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자막 영역에서 이런 마침표면 마침표, 쉼표면 쉼표, 있고 하는 부분에는 쉼표, 있어요 하는 부분에는 또 마침표. 이렇게 자막 부분에 있어서 문장 보호라든지 내용 띄어쓰기라든지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부분은 이어붙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와 같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라고 이렇게 짧게 나왔다 하시게 되면 이것을 좀 더 길게 이어붙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줄로 보이게 하려면 뭐 짧아도 되는데 15번 볼까요? 네,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네요. 흰색으로 변한 부분이 선택되는 부분이고요 하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랑 문장 부호 넣어 주시고, 대부분 빨간 줄이 그려진 부분이 문법상으로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짧은 부분은 뒤에 딜리트 키 쳐가지고 좀 더 길게 이어 붙이셔도 되고, 아래쪽이 자막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짧죠. 짧으면 뒤쪽에다가 이렇게 커서 두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위로 붙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자막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타나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첫 번째 클립부터 보시면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놓으신 다음에 플레이 단추 눌러 주시게 되면 많이 줄었네요. 2분 45초로 줄었습니다. 원래 4분짜리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요거를 확인 다 하셨다 하게 되면, 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밑에 나오는 자막의 크기입니다. 자막의 크기고, 자막의 크기를 여러분들은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위쪽에 여기 프리텐더드라고 하는 글꼴 지정돼서 나오죠. 글꼴이 지정돼서 나오고, 한국어 무료 폰트라고 해서 있는 폰트들 중에서 원하시는 폰트를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 나옵니다. 글자 크기. 글자 크기가 너무 크거나 뭐 작거나 하시면은 이걸로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상,
지금 흰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 색상 지정해 주실 수 있고, 테두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식으로 메뉴 이동, 서식 메뉴 이동하셔서 보신다면 테두리에 색상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색상이 검정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두께도 지금 6픽셀 정도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더 굵게 하시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10픽셀 정도 넣어 주신다면, 네, 글자 테두리에 확실하게 검정색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배경색과 형광펜으로 연두색 그런 형광펜처럼 효과도 내실 수 있고요. 그림자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식을 통해서 영상 위에 올라가는 자막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실 때, 위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정렬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위치를 위쪽으로 조금 더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쪽 정렬이라고 해놓고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위치가 바뀌죠.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은 위쪽으로, 플러스 값은 아래쪽으로 내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의 현재 위치를 맞춰 주실 수가 있고요. 효과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도 주실 수 있는데,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자막만 있었는데 요즘은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드 효과 또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들어오는 타이밍 효과, 타이핑 되는 것처럼 따다닥 치는 것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자막이 좀 더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냥 바뀌는 것보다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툭툭 바뀌는 것보다는 뭐 날아온다든지 타이핑을 친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글자를 읽기가 주목이 가죠. 글자에 주목도를 높이려고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이제 효과도 주고 글꼴 조작도 다 했다 하시게 되면, 글꼴 조정도 다 했으면 이제 내보내셔야 되는데, 내보내는 방법은 옆에 내보내기도 있지만 먼저 파일에 한번 가보시죠. 파일에 한번 가보시면은 파일에서 위쪽 메뉴에 프로젝트 저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저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립 나누고 글자 적고 했던 부분을 환경을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프리미어나 에펙이나 이런 거 프로젝트 저장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환경을 저장해서 다음에 이어서 계속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로젝트 저장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 PC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는 유료입니다. 유료라서 요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내 PC에 프로젝트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영상으로 내보내기 하는 것이 있네요. 영상으로 내보내기 눌러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자막을 붙여서, 지금 여기 화면 보이는 거 똑같이 화면 보이는 거와 동일하게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뭐 고급 설정에는 당연히 고화질이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속도는 30일 거고, 네,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씬과 모든 클립에 대해서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내보내기에서 요는 자막 추가라고 적어 볼게요. 자막 추가. 자막을 추가한 영상입니다.
모듈이 필요하다니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뜨고 진행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워터마크가 좀 붙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워터마크가 좀 붙게 됩니다. 자, 다 됐고요. 한번 내용을 보신다면 자, 현재 확인해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랑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선택 메뉴에 자, 밑에 이렇게 자막이 붙어서 나오게 되죠.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물론 선택 범위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어요. 자, 전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색상 범위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내가 스포이드 도구로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는 색상을 화면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쉼없이 계속 이야기하죠. 중간에 말 없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해 놓으니까 뭐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이야기 잘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막을 붙인 상태로 내보내기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영상으로 내보내기고요. 이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하셔서 유튜브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자막 파일은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프리미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막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자막 파일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은 또 따로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텍스트 파일을 왜 따로 저장하느냐 하면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더빙하고 싶어요. 할 때 이 텍스트 파일로 더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 파일만 말소리만 이제 내보낼 때는 오디오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p3 오디오 파일로 저장하셔서 영상은 없이 그냥 목소리만 듣겠다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로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은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지금 나눠져 있는 요 화면 단위로 컷 편집이 되어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 컷 편집이 나눠서 저장됐을 때 자막도 같이 캡션 자막으로 다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럼 밑에다가 목소리를 바꿀 때 여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다 한번 저장해 볼게요. 어떤 거 저장할 거냐 하면 자막 파일,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파일, 이렇게 네 가지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뭐 파이널 컷 프로라든지 이거는 애플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다빈치라고 해서 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로도 따로 저장하실 수 있고 그래요. 자, 자막 파일부터 해볼게요. 자막 파일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기본 자막은 한국어예요. 지금 사용하는 기본 자막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로 자막 파일이 나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언어 추가를 통해서 여러 나라 언어를 넣고 싶잖아요. 그죠? 넣고 싶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지, 번역하고 싶은 나라 언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나 영어로 번역하고 싶어 하게 되면 영어가 한 개 추가가 되고, 일본어로 바꾸고 싶다, 일본어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 뭐 중국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어로 또 추가로 하실 수 있고, 밑에 또 베트남어,
베트남이 많이 본다니까 베트남어로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실 때 베트남어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4개의 언어가 선택되어서 추가가 됐는데 내보내기 한번 눌러 보시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 제목 그대로 들어왔죠? 포토샵 네, 선택 메뉴 지정하기 저장 눌러 보면은 뭐 저장하는 데는 돈 드는 거 그런 거 없거든요. 자, 내보내졌다네요.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기본 한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나눠져서 저장이 됐습니다. 파일도 열어보시게 된다면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메모장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네, 메모장에다가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타임 코드랑 밑에 들어가는 자막이랑 타임 코드와 밑에 들어가는 자막이랑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어가 적혀 있대요. 이게 베트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그 다음 영어도 들어가 보시면 영어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일본어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중국어도 보여지고 있고 한국어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에 언어만 다르게 이렇게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나오는 요 언어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맞춤법 검사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했던 글 있죠, 그죠? 그 글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 밑에 문장 적으실 때 문어체로 적어 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은 사투리로 하더라도 밑에 자막은 표준어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번역할 때 오류가 없습니다. 다음 또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서 텍스트 저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로 바꿔서 기본 자막이고요. 기본 자막이고 타임 코드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시고 줄바꿈은 2칸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보내기 해보시죠. 요거는 더빙용이라고 이름 줄게요. 더빙용. 네, 더빙용이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더빙용 텍스트 파일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처럼 여기에 타임 코드 없이, 아까는 타임 코드가 이렇게 붙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타임 코드 빠지고 텍스트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서 mp3 모든 씬에 대해서 mp3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요거는 라디오 방송용, 네, 라디오 방송용이라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넣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라디오 방송용으로 소리만, 영상 없이 소리만 또 저장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소리만 저장이 됩니다. 자, 현재 확인해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이렇게 소리만 저장이 됐죠?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 형식으로 저장을 하신다면 프레임 레이트는 29.97 나왔는데 뭐 30으로 잡아 볼게요. 30 잡아 주시고
내보내기 해봤습니다. 요거는 프리미어 프로젝트라고 적을게요. 프리미어 프로젝트라고 이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ML이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저장만 해 놓으시고 요거 활용법이나 더빙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 여는 방법 등은 5분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만 먼저 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저장을 하셨는데 먼저 유튜브 올리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올리실 때는 지금 이것처럼 자막이 있는 상태로 올리기보다는 자막이 없는 상태로 올리시는 게 사실 더 좋고요. 자막을 빼고 올리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있는 상태에 영상으로 내보낸 것이 있으니까 이대로 한번 유튜브에다가 올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유튜브 한번 접속해 보시죠. 아직 못 만드셨다 하시는 분은 그 DXCOM 206 폴더에다가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못 만드셨다 하시는 분은 여기 거 가져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만들기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기라고 있는 단추 누르셔서 동영상 업로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파일을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 선택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어떤 거 넣냐 하면 자막 추가라고 하는 이 파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추가라고 하는 파일을 넣어 보시고 내용은 포토샵 선택 메뉴의 색상 범위로 선택 영역 지정하기. 포토샵 선택 메뉴의 색상 범위로 선택 영역 지정하기 해서 넣었습니다. 설명 부분에는 포토샵 선택 메뉴 선택 범위 선택 메뉴에 있는 선택 범위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색상 영역, 선택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더 넣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시간대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캡션을 넣어서 시간대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은 뭐 그냥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재생 목록은 상관없고, 다음 눌러 보시면 자막 추가, 엔딩 화면 추가, 카드 추가, 퀴즈 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일 추가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자막 추가입니다. 자막 추가인데 현재 작업하는 중에 자막을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올리고 나서 자막을 추가하셔도 돼요.
굳이 여기서 중간에서 자막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다음 눌러 주겠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발견된 문제 없다고 하죠. 다음 눌러 보시면은 이제 공개 상태가 있는데, 공개 상태는 항상 여러분들 올리실 때는 예약을 통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 삼아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올리실 때는 예약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여유 시간이 좀 생겨요. 이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여러분 일 다 하시고 나서, 여러분 일 보시고 나서 뭐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겠다 하시면은 한 편씩만 이렇게 올리실 때 시간 날 때 좀 틈틈이 편집해 놓으셨다가 일주일 딱 그 시간대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미리 올려놨다가 시간 예약을 맞추는 거죠. 언제 몇 시에 올리겠다고 이렇게 예약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개로 하시고요. 그래서 게시 눌러 주시게 되면 이 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일단 올려 보시죠. 올리시고 여기에 있는 동영상 링크 클릭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자, 현재 확인해보고자 하는 선택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서 밑에 자막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막을 올리진 않았어요. 자막 파일을 올리진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막이 영상에 포함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자막을 보고 싶을 때는 이 영상에 제 옆판 보시면 여기 자막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서 자막을 눌러 주시면, 지금 눌렀다가 껐다가 한번 해보시면 여기 한국어 자동 생성됨이라고 이렇게 뜨지 않나요? 그죠? 자동 생성됐다고 떠요. 자동 생성됐다고 뜨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자막을 눌렀을 때 자막 파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 나오는 것을 받아쓰기 하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이 자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말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구어체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하는 걸로 쓰다 보니까 글로 표현될 때 조금 이상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어니까 들어보면 이제 대충 알죠? 무슨 내용인지.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때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자동 생성됐다는 것을 여기 보시면 자막에서 한국어 자동 생성됨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클릭하셔가지고 자동 번역도 있습니다. 자동 번역도 있어서 지금 만들어진 이 한글을 어떤 언어로 바꿀 거냐, 어떤 언어로 바꿔서 표현할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영어로 바꾸겠다 또는 일본어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기에다 영어로 일단 바꿔보도록 영어를 딱 지정해 주시면 영어로 이렇게 나와져요. 자동 생성된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영어로 바꿔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을 제대로 받아쓰기를 했으면 제대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면 완전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외 사이트에 해외 유튜브를 보시다가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뭐 좀 잘 나가다가 또 이상한 이야기 하다가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얘가 그런 경우입니다. 뭐 제대로 한국어가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자막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까 그 자막이에요. 자막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언어 추가 누르셔서 베트남어도 추가해 보시고, 베트남어의 제목과 설명도 같이 적어 주셔도 됩니다. 요 메뉴 다른 것은 사용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거고요. 어쨌든 자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필 도구 누르셔가지고
여기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어도 네, 올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이렇게 됩니다. 영상 보실 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이게 자막이 있어요. 자막이 있어서 자막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 영어로 사용하겠다. 그럼 영어 선택하시게 되면 자막이 영어로 나와요. 우리가 올렸던 그 파일에 대한 자막입니다. 중국어 쓰겠다. 중국어가 자막으로 나옵니다. 중국어 자막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중국어 자막이 나오게 되고, 일본어로 보겠다. 일본어 자막이 나오게 되겠죠. 일본어 자막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이렇게 베트남어 선택해서 베트남어로 또 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위에다가 이런 다른 텍스트 자막들을, 다른 자막들을 넣어 주겠다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자, 다음은 그 텍스트 파일로 더빙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빙을 해서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또는 베트남어로 또는 중국어로, 일본어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빙을 하시려면 더빙할 수 있는 사이트 AI를 보셔야 되는데, 더빙은 구글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하실 수 있고 한데, 다른 브루에서도 더빙도 하실 수 있습니다. AI 목소리 통해서 더빙도 하실 수 있긴 한데, 제일 지금 괜찮은 곳은 네이버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무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서 한국어 목소리 넣을 때는 네이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바 더빙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죠. 클로바 더빙, 클로버 아닙니다. 클로바. 클로바가 네이버의 AI 이름이라서 클로바 더빙입니다. 클로바 더빙 가시고, 얘는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시작하기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로 로그인 하시고요, 무료로 시작하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도 한 달 단위로 리셋이 되는데, 비디오 프로젝트 20분, 오디오 프로젝트 30분,
그 다음에 프로젝터는 최대 5개까지 이렇게 한 달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자, 우리는 지금 오디오만 있으면 되니까 오디오라고 지정해 주시면 돼요. 비디오는 영상 편집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더빙을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오디오 체크하시고 생성 누르겠습니다. 목소리는 샘플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소리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보이스라고 위에 보시면 전체 보이스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이 단추를 클릭하셔서 목소리, 이 많은 사람들 목소리 다 있거든요. 이거 좀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목소리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 지금 플레이 단추 눌러 보시면은 인사말을 하면서 목소리 이야기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옆에서 스타일을 너무 많아서 선택에 에러가 있다 하시면은 왼쪽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스타일 부분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거 스타일 부분 선택해서 해당되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목소리로 지정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보고 이 목소리 내가 쓰기에 괜찮다 싶으시면 옆에 별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별을 체크하시면 즐겨찾기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즐겨찾기 필요 없다 하는 부분들은 X표 눌러서 지울 수 있고, 즐겨찾기를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 간식으로는 너 뽑아가지고 조청에 찍어 먹는 게 제일이다. 계속 엄마 생각이 나고 엄마 냄새를 맡고 싶은 게 바로 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니까 늑대의 작은 날개 은하계를 부수며 돼지의 피는 한 송이 수금의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난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밤만 되면 보석을 훔치는 궤도가. 자,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위에 보이스 목록 단추 누르셔가지고 프로젝터 되돌아가시고, 여기에 내가 어떤 목소리를 쓸 건지 체크를 해줍니다. 어떤 목소리 쓸 건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더빙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란에다가 여러분들은 텍스트 파일, 아까 다운받았던 더빙용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넣어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넣어 주시고 미리 듣기 해 보실 수가 있어요.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랑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선택 메뉴에 있는 색상 범위입니다. 색상 범위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들어보시고 말이 조금 더 빠른데 싶으시면 속도 조절도 하실 수 있어요. 밑에 보이스 옵션이라고 해서 속도 조절과 높낮이 조절, 그 다음에 끄듬 처리, 끄듬을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 다음에 끄듬 길이를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볼륨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볼륨을 좀 높여 달라든지 이러한 옵션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플레이 해 보시면은 설정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해 볼까요?
끄덤이 올라가죠. 색상 범위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실 수 있고, 밑에 보시면은 저장이라고 있어서 저장 단추 눌러 주신 다음에 저장 단추 누르시고요.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제 거는 에러가 났네. 다시 저장하시고, 에러 나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돼요.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생성됐고요. 요거 생성됐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실 때는 개별 문단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전체 음원 파일로 받으셔서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음원 파일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mp3 파일로 받으셔서 잘라서 쓰시면 돼요. 아까 브루에서도 mp3 파일을 받았지만 그것은 내 목소리였고, 여기서 지금 다운받은 목소리는 별개죠. 다른 사람 목소리의 mp3 파일입니다. 현재 확인된 공모자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랑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선택 메뉴에 있는 색상 범위입니다. 색상 범위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AI 보이스 말고 좀 누르고 그런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나오는 건 다 AI스러워요. AI스러운데 여기 지금 보이스 메이커는 기존에 사람들이 직접 녹음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목소리들이 좀 개성이 있죠. 수지도 있을 텐데, 수지. 연예인들도 많이 목소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그우먼 이수지 있잖아요. 동시에 다양한 맞춤 혜택과 소비 관리까지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클로바 셀럽 보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유명한 사람들 목소리도 넣어주죠. 사유리도 있네. こんにちは。私はさゆりです。こんにちは。私はなおみです。 이거 하실 때 그 영어 문장은 영어를 읽어주는 보이스 목소리를 쓰는 게 좋고요. 한국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넣어주면 콩글리시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대만어, 스페인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더빙을 이렇게 해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고, 그 다음 요 더빙 했는 파일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저장했는 파일 중에서 또 하나 더 저장했는 것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한번 볼게요.
자, 이 프로젝트 파일을 어떻게 여느냐 하면 프리미어에서 열어줍니다. 프리미어 먼저 실행하시고 프리미어를 먼저 실행해 주셔야 되고 프리미어에서 열기 하셔야 돼요. 열기나 아니면 이 파일을 프리미어 쪽으로 오픈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픈 프로젝트 눌러서 지금 저장하셨던 이 파일 찾아서 선택해서 열어 주시게 되면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열리게 됐죠. 밑에 타임라인에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들이 일일이 다 구분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자, 현재 확인해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랑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선택 메뉴에는 색상 범위입니다. 색상.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목소리랑 컷 편집했는 거랑 자막이랑 같이 다 나와졌습니다. 맞나요? 다 잘게 나눠놨죠.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바꿔치기 하면 돼요. 아까 다운받으셨던 더빙했던 목소리 있죠. 그 목소리를 여기에 가져오셔 가지고 자, 더빙했던 목소리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아랫줄에다가 추가를 해보는 겁니다. 추가하려면 트랙이 있어야 되겠네요. 트랙 하나 만들어 주면 되죠. 뭐. 리드 트랙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시게 되면 보세요.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랑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자,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타임이 조금 빠르면 분할을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분할해서 시작 위치를 이렇게 클립 시작되는 위치에 맞춰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확인해 보고자 하는 선택 도구는요. 자동 선택 도구랑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건데, 선택 메뉴에 있는 색상 범위입니다. 색상 범위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맞춰주시면 돼요. 물론 선택 범위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빼실 수도 있어요. 전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색상 범위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은 내가 짧다 하시게 되면 이게 너무 느리다 하시게 되면 앞으로 더 당겨 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더빙했던 것을 밀고 당기기를 통하셔 가지고 요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이
일부러 얘들이 이렇게 더빙할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맞춰 가지고 길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셔서 클립, 잘라놨는 클립에 맞추셔서 말소리랑 자막이랑 딱 맞도록 조절해 주시면 목소리를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브루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는 그대로 저장해서 그대로 놔두시고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요. 얘는 브루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저 새로 만들기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가 있습니다. AI로 쇼폼 만들기는 사진 이미지를 세로로 찍어놓은 사진 이미지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것을 작업하실 수가 있고,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해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저장하겠느냐, 좀 전에 했던 거 프로젝트 저장하겠느냐 하는데, 뭐 저장하실 분은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스타일을 먼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밑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추천 비디오 스타일이라고 해서 정보 전달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린이 학습용인지 제품 소개용인지 언어 학습용인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뭐 상관없이 나는 하겠다 하시면은 바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 눌러 볼게요. 자, 바로 시작 누르시고 밑에 다음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주제를 하나 던져 주시면 돼요. 주제를 던져 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가 글쓰기를 해달라 하면 되고, 여기서 자동으로 또 글쓰기가 되긴 한데 그건 유료 버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왕관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유료 버전이라서 우리가 사용을 못해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주제를 주시고 AI 글쓰기를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본이 AI 글쓰기를 통해서 글이 써집니다. 아니면 직접 내가 다른 AI에서 글 썼는 것을, 또는 내가 직접 대본 작성했는 것을 여기 넣어 주셔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주제를 한번 던져 보죠. 주제는 보통 뭐 쇼폼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침 운동 추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침 운동 추천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놓고 밑에 AI 글쓰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뭐 주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졌죠? 보통 한 1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그 다음 눌러 볼게요. 여기에는 만자까지 적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925자가 적혔네요.
다음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화면 비율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16대 9 가로 롱폼으로 나타낼 거냐, 9대 16으로 나타낼 거냐. 9대 16 같은 경우는 쇼츠 영상 크기고요. 4대 5 같은 경우는 저기 릴스, 그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에 넣으실 때는 4대 5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대 5로) 넣어 주시면 좋고, AI 목소리 넣을 거냐 배경음악 넣을 거냐 다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AI 목소리는 안 넣겠다 하시면은 내가 다시 더빙을 통해서 다시 또 수정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사람 목소리는 선택을 하셔서 어떤 사람 목소리 넣을지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미리 듣기 해서 할 수 있을 거야. 들어보셔도 됩니다.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칙칙한 사람들인지 보여주자. 그리고 여기도 속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배경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AI 이미지 만들 때 한 개당 1크레딧 사용이 됩니다. 아까 100크레딧 있었죠, 그죠? 100크레딧 있었으니까 1크레딧 사용을 통해서 사진 이미지로, 스타일은 사진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또는 뭐 다양한 이런 스타일이 있어서 이 다양한 스타일을 통해서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다면 완료 눌러 주시면 얘들이 이미지도 생성하면서 말소리도 나오면서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요 할 때 참 밑에 채우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래 크기 유지할 건지, 아니면 잘라서 채울 건지, 아니면 뭐 비율 유지하면서 채울 건지 되어 있는데, 비율 유지하면서 채우기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제 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영상이 한 개가 나옵니다. 자, 나와졌네요.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건강과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침 운동의 중요성. 아침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 종일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돕습니다. 또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운동을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서 좀 이미지가 어색하거나 하는 것은 또 변경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나는 좀 변경해서 다른 이미지로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은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교체라고 누르셔가지고 교체 누르셔서 다른 이미지 생성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무료 이미지나 비디오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로 교체가 됐죠. 지금 이렇게 교체가 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중에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선택을 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